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내 회복세 안에 머물렀던 6월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달 7월이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3가지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7월이 시작됐으니까 7월 한 달 전반적인 전략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특히 ETF 관점에서 정리된 리포트를 좀 살펴볼까 하고요. 이어서 최근 재무구조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주사 SK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차죠. 전기 SUV를 새롭게 출시한 샤오미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나왔어요. 이것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7월 글로벌 ETF 전략 리포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유예 만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관세 유예 만료 이 두 가지 키워드는 현재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해당 내용들이 전략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일단 6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높아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세 영향이 반영이 덜 된 상황이고 때문에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올해 14%포인트나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인플레가 추가적으로 안정되고 금리 인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너무 성급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6월에 시장에 반영됐던 것보다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시장 내에서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협상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유예를 만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된다면 지난 5월에 보였던 달러 자산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다시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역시 7월 전략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감세랑 관련한 노이즈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해서 종합하면 트럼프의 정책적 변동성으로 인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트럼프 취임 이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자금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외 지역의 성장 테마로 분산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시각하에서 7월에 볼만한 ETF 탑픽 7가지 함께 꼽고 있고요. 페이브 티커스는 인프라 ETF 그리고 AI 테크 ETF인 AIQ 또 방산 ETF인 SHLD 또 원자력 최근에 원자력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ETF 눅즈 이렇게 테마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엑스 항생테크 ETF 역시 이번 달에도 들어있고요. 중국 바이오에 투자하는 글로벌엑스 차이나 바이오텍 역시 눈여겨볼 만한 ETF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내수 기반의 성장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환경 하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엑스 인디아 액티브 ETF까지 총 7가지 ETF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기업이에요.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지주사 SK에 대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이야기가 이 리포트의 핵심이에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SK는 지난해 말 SK 스페셜티 지분을 사모펀드에 85% 매각했던 바 있고요. 바로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말일 그러니까 6월 30일부로 SK AX 소유 데이터 센터를 SK 브로드밴드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주사 SK의 순부채 규모는 7조 9천억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웨이퍼 제조사인 SK 실트론의 지분 매각까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순부채 규모는 더 떨어져서 5조 원대 수준으로 정상화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전히 SK온의 부채에서 비롯된 연결 기준 순부채 규모는 61조 원가량으로 낮지 않은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수주 규모 등을 생각하면 SK온의 추가 실적 둔화는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합병된 SK E&S의 현금 창출력을 감안하면 추가 재무 건전성 악화도 더 이상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온에서 비롯된 재무 구조의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는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주사 SK의 재무 구조 개선 노력, 그러니까 일련의 자산 유동화 노력들 모두 다 앞으로의 SK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총의 1%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왔어요. 이로 인해서 현재 보유한 자사주의 규모는 발행 주식의 24.6%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제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SK 역시 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죠. 물론 SK가 보유한 자사주 가운데 과거 SK C&C 합병 과정에서 확보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량 소각하게 되면 5천억 원가량의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량 일시 소각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해요. 다만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현금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때문에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 소각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꽤 높아 보인다라는 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SK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고 디지털 전환으로의 수요 역시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SK그룹사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에 꽤 도움이 될 거란 시각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목표가 23만 원이었던 걸 27만 5천 원으로 20% 높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예요. 샤오미 보고서인데요. 공급 과잉을 이기는 상품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최근 샤오미는 전기차 SUV이죠. 중국말로 위치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YU7으로 표기되는 전기차 SUV를 출시했습니다. 인기가 상당했죠. 출시 1시간 만에 무려 29만 대의 주문이 몰렸다고 해요. 중국 내 중소형 전기차 브랜드들 중에서 가히 탑급에 해당하는 수치인 건데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건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경쟁, 마진 축소가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샤오미는 상품성으로 여전히 견고한 수요를 확인했다라는 게 꽤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샤오미의 전기차 부문은 앞으로도 실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적 추정에 있어서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일단 성장 관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함께 주목할 건 AI 기반 스마트폰 그리고 AI 글래스 등으로 대표되는 AI 디바이스에서의 모멘텀인데요. 중국 내에서 잘 갖춰져 있는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AI 관련된 내수 시장이 굉장히 넓다는 것 모두 다 양산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디바이스 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판매한 디바이스가 많아질수록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사용자들의 피드백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취합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것도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선순환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고성능, 저비용 오픈소스 AI 모델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AI 기반 기술, 또 월등한 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샤오미가 AI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AI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움직임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에 샤오미가 스마트폰 쪽에서 점유율을 확보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AI 글래스 분야에서도 가성비와 상품성을 모두 갖춘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샤오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AI 디바이스 그리고 전기차 부문의 성장세를 감안해서 매출 추정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해서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 대비 7% 상향한 77 홍콩달러로 제시하며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업종 내 탑픽 의견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7월 내내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날이 많이 습하고 더워졌어요. 건강관리 유념하시면서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